15. 태초 이전에 더욱 심오한 마법. 두 여자아이가 계속 덤불 속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마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자, 다들 나를 따르라. 이 전쟁을 끝내러 가자. 저 위대한 멍청이, 저 위대한 고양이가 죽어 자빠졌으니 인간 쓰레기들과 반역자들을 해치우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것이다. 그로부터 몇 초 동안은 아이들에게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저 악독한 오합지졸들이 거친 함성을 내지르며 째질듯이 백파이프를 불고 뿔나파를 귀가 따갑게 불어대며 언덕 꼭대기를 휩쓸고 비탈기로 물밀듯이 내려와 아이들이 숨어있는 곳 바로 옆을 지나갔다. 요괴들이 찬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미노타우루스들이 옆으로 뛰어가자 땅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머리 위로는 독수리와 거대한 박쥐들이 사악한 날개를 퍼덕이며 질풍처럼 지나갔다. 다른 때 같았으면 두 아이는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슬란의 죽음 때문에 마음속에 온통 슬픔과 치욕과 공포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다. 숲이 다시 잠잠해지자 수잔과 루시는 탁 트인 언덕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달은 더 낮아지고 옅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으나 결박당한 채 쓰러져 있는 사자의 모습은 또렷이 보였다. 두 아이는 축축한 풀밭에 무릎을 꿇고 아슬란의 차가운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아슬란의 아름다운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마르도록 펑펑 울었다. 그런 뒤에도 아이들은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쓸쓸해져 서로의 손을 잡고 마주 보았다. 그러다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주인은 다시 잠잠해졌다. 마침내 루시가 말했다. 저 무시무시한 제갈은 차마 못 보겠어. 우리가 빼내면 어떨까? 그리하여 둘은 제갈을 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워서 손가락이 곱아 있는 데다 한밤중이었던 탓에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간신히 빼냈다. 아이들은 제갈이 없어진 아슬란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맞추고 쓰다듬고 정성을 다해 거품과 피를 닦아주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무서운 일이었다. 수잔이 뒤이어 말했다. 결박도 풀 수 있을까? 그러나 적개심이 휩싸인 적들이 밧줄을 어찌나 꽉 묶었는지 두 아이는 매듭에 손도 대지 못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그날 밤 수잔과 루시가 느낀 만큼의 참담함을 맛본 적은 없었으리라. 만일 그런 심정으로 눈물이 바닥날 때까지 울며 밤을 꼬박 세워 보았다면 마지막에는 잔잔하게 가라앉는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다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온한 기분에 젖는다는 것도. 어쨌든 지금 루시와 수잔의 기분이 그러했다. 그런 죽음 같은 고요 속에서 몇 시간이나 흐른 듯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루시는 두 가지 변화를 깨달았다. 하나는 언덕 저편 동쪽 하늘이 1시간 전쯤보다 더 조금 옅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치에서 어떤 작은 움직임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 움직임에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루시는 무언가가 돌탁자 위로 똑바로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는 그것들이 아슬란의 몸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루시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것들은 회색빛이 감도는 작은 짐승들이었다. 수잔이 돌탁자 맞은편에서 소리쳤다. 야, 징그러워! 저 징글맞은 생쥐들이 그분 몸 위를 기어다니고 있어. 저리 가! 쥐새끼들아! 수잔이 손을 들어 쥐들을 겁주어 쫓아냈다. 가만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던 루시가 말했다. 잠깐! 언니, 쥐들이 뭘 하는지 보라고! 수잔과 루시는 몸을 굽혀 자세히 그 모습을 관찰했다. 수잔이 말했다. 믿어지지 않아. 정말 신기한 일이야. 쥐들이 밧줄을 갈가 없애고 있어. 루시가 말했다. 그래, 착한 생쥐들 같아. 저 작고 불쌍한 짐승들은 그분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쥐들은 그분을 풀어주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아나 봐. 이제는 날이 제법 밝아져서 수잔과 루시는 처음으로 서로의 창백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쥐들은 여전히 밧줄을 일일이 갈가 없애고 있었다. 수백 마리의 작은 들쥐였다. 마침내 밧줄이 하나씩 모조리 끊어졌다. 동쪽 하늘은 이제 희붐해졌고 별빛도 점점 희미해져 동쪽 수평선에 낮게 매달려 있는 아주 커다란 별 하나만 남아 반짝이고 있었다. 추위는 밤보다 더 심해졌다. 생쥐들은 다시 사라졌다.
수잔과 루시는 쥐들이 끊어놓은 밧줄을 완전히 벗겨냈다. 결박을 풀고 나니 훨씬 아슬란다워 보였다. 빛이 점점 밝아오면서 아이들은 아슬란의 죽은 얼굴을 잘 볼 수 있었다. 보면 볼수록 그 모습은 더욱 고귀해 보였다. 두 아이의 뒤쪽 숲에서 새 한 마리가 끼루룩 끼루룩 울었다. 오랫동안 고요함 속에 묻혀있던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다른 새가 그 소리에 응답했다. 곧 사방이 새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제는 깊은 밤이 아니라 이른 아침인 것이 분명했다. 루시가 말했다. 너무 추워. 나도 그래, 좀 걷자. 둘은 언덕 동쪽 가장자리로 걸어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커다란 별이 거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온 나라가 짙은 잿빛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너머로 저 멀리 어슴푸레한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고 죽은 아슬란과 동쪽 끄트머리 사이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랬더니 다리가 얼마나 아프고 피곤했는지. 마침내 아이들은 잠시 서서 바다와 케어페러벨 성, 이제는 그 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쪽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붉은 기운이 황금빛으로 변하더니 해가 아주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들의 등 뒤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거인이 거대한 자기 접시를 깨트릴 때 나는 소리처럼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다. 루시가 수잔의 팔을 와락 잡으며 말했다. 뭐지? 수잔이 말했다. 무서워서 못 돌아보겠어. 무시무시한 일일 거야. 저들이 그분한테 무슨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가보자. 루시가 수잔을 잡아당기며 몸을 돌렸다. 막 떠오르는 해 때문에 주위가 영딴판으로 보였다. 세상의 모든 색깔과 그림자가 달라져서 아이들은 그 순간 중요한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가 잠시 후에야 깨달았다. 돌탁자가 쩍 갈라져 두 동강이 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슬란까지 그곳에 없었다. 두 여자아이는 돌탁자로 뛰어가면서 울부짖었다. 오! 루시가 흐느끼며 말했다. 너무해. 혹시 몸은 두고 갔을지도 몰라. 수잔이 소리를 질렀다. 누가 이랬지? 어떻게 된 거야?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그때 등 뒤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더 큰 마법이란다. 아이들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아침 노을 속에서 전보다 더 거대한 모습으로 갈기, 다시 자라난 게 분명했다. 갈기를 흔들고 있는 아슬란이 서 있었다. 아이들은 둘 다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아슬란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어머! 아슬란님! 루시가 말했다. 아슬란님,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아슬란이 말했다. 지금은 아니다. 수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혹시? 수잔은 유령이라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아슬란은 황금빛 머리를 숙여 수잔의 이마를 핥아주었다. 아슬란의 따뜻한 숨결과 털 주위에 밴 듯한 강한 채취가 수잔에게 확 끼쳐왔다. 아슬란이 말했다. 그렇게 보이느냐? 루시가 소리쳤다. 어머, 진짜군요. 진짜예요. 아슬란님. 두 아이는 아슬란에게 매달려 마구 입맞춤을 퍼부었다. 수잔은 마음이 좀 가라앉아 다시 물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슬란이 말했다. 마녀는 심오한 마법을 알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마법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지. 마녀는 태초 이후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마녀가 태초 이전의 고요와 어둠이 존재하던 때를 조금이라도 더 내다볼 수 있었다면 다른 마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게다. 결백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 돌탁자는 깨지고 죽음 그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이제 루시가 펄쩍 뛰어오르면서 손뼉을 쳤다. 어머, 그랬군요. 그럼 이젠? 사자가 말했다. 얘들아, 내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게 느껴지는구나. 나를 한번 잡아보거라. 아슬란은 순식간에 눈을 밝게 빛내며 사지를 부르르 떨면서 꼬리로 자기 몸을 쳐댔다. 그러더니 아이들 머리 위로 높이 뛰어올라 돌탁자 맞은편에 내려섰다. 루시는 깔깔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슬란에게 다가가려고 돌탁자 위를 기어올랐다. 아슬란은 다시 펄쩍 뛰었다. 그리하여 아주 신나는 술래잡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슬란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언덕 꼭대기를 빙빙 돌기도 하고 잘하면 꼬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아이들 사이로 가깝게 뛰어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놀랄 만큼 부드럽고 거대한 앞발로 아이들을 공중 높이 던져 올렸다가 다시 받아 안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이제 아슬란과 루시와 수잔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털과 팔과 다리를 포개고 뒹굴었다. 나니아가 아닌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장난이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노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새끼 고양이와 노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루시는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마침내 3명 모두 햇빛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드러누웠다. 신기하게도 루시와 수잔은 전혀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았다. 이내 아슬란이 입을 열었다. 이젠 일을 해야겠다. 한번 포효하고 싶구나. 너희들은 귀를 막는 게 좋을성 싶다. 아이들은 그 말에 따랐다. 아슬란이 일어나 입을 쩍 벌리고 포효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슬란의 얼굴이 너무 무섭게 보여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슬란 앞에 서 있는 나무들이 마치 바람 앞에 휘어지는 초원의 풀처럼 포효와 함께 튀어나온 입김을 받아 휘청거렸다. 그때 아슬란이 말했다. 갈 길이 멀다. 내 등에 타거라. 아슬란이 웅크리자 아이들은 따뜻한 황금빛 등에 올라탔다. 수잔이 앞에 앉아 갈기를 꽉 붙들고 루시는 그 뒤에서 수잔을 꼭 잡았다. 아슬란은 아이들을 태우고 일어나자마자 어떤 말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빠르게 우거진 숲을 향해 내달렸다. 아마 그때의 질주는 아이들이 나니아에서 경험한 가장 멋진 일이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본 적이 있는가? 그 상황을 생각해보라. 따그닥거리는 말발굽 소리와 짤랑거리는 제갈 소리 대신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대한 발을 또 까맣거나 회색이거나 밤색인 말등 대신 부드럽고 텁수룩한 황금빛 털과 바람결에 휘날리는 갈기를 그려보라. 아슬란은 가장 빠른 경주마보다 2배 정도나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 게다가 방향을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아무리 달려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아슬란은 발을 헛디디는 일이 없이 머뭇거리는 법 없이 완벽한 기술로 나무 줄기 사이를 뚫고 지나가 덤불과 들장미와 작은 시내는 훌쩍 뛰어넘고 좀 더 넓은 시내는 첨벙거리며 걸어서 건너며 가장 큰 시내는 헤엄쳐 나아갔다.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돌진했다. 여러분은 지금 그들과 함께 도로나 공원이나 언덕이 아닌 바로 나니아를 가로지르는 중이다. 그것도 봄날에 너도 밤나무가 늘어선 고요한 가로수길을 지나 내려가 햇살이 눈부신 참나무 사이의 오솔길을 지나고 눈처럼 하얀 야생 벚나무 과수원을 지나고 요란스레 떨어지는 폭포와 이끼 낀 바위와 메아리가 울리는 동굴을 지나고 가시금작화가 무성한 바람 부는 비탈을 내려가 히스로 뒤덮인 산중턱을 가로질러 눈이 어지러지란 산등성이를 따라 아래로 인적 없는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서 파란 꽃이 만발한 드넓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오쯤 그들은 성이 있는 가파른 언덕 기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성이 마치 조그만 장난감처럼 보였고 첨탑이 잔뜩 늘어서 있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사자는 엄청난 속력으로 달렸다. 그 성은 시시각각으로 커지면서 대체 어떤 성인지 궁금해할 겨루도 없이 벌써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이제 그 성은 더 이상 장난감 성이 아니라 그들 앞에 위압적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총알이 있는 흉벽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얼굴은 없었으며 성문 또한 굳게 닫혀 있었다. 아슬란은 속력을 늦추지 않고 총알처럼 성문을 향해 똑바로 달려들었다. 아슬란이 외쳤다. 마녀의 집이다. 자, 얘들아 꽉 잡아라. 다음 순간 아이들은 온 세상이 다 뒤집히고 혼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사자가 온 힘을 다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이 뛰어올라 마치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르는 것처럼 성벽을 뛰어넘었다. 수장과 루시는 사자의 등에서 석상이 가득한 넓은 안뜰 한가운데로 굴러떨어졌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다친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